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유현 PB팀장입니다. 또 한 달 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오늘 제가 녹화하는 날 시장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특수한 주간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문제들, 오픈 AI가 너무 돈을 이제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셧다운으로 인한 지표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 지표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코멘트들이 조금 더 득세한 상황입니다. 뭐 나빠지는 거는 하나도 없지만 악재 뉴스, 악재 모멘텀들만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기가 붙지 않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죠. 일단은 S&P 500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이 21일선하고 50일선인데요. 계속 50일선 위를 계속 지켜왔었는데요.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깨졌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드디어 훼손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차트일 뿐이기 때문에 오늘 밤이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50일선을 빠른 시간 안에 되돌려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리바운딩을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는 대략적으로 리바운딩해서 다시 빅테크들 AI 랠리가 다시 나오느냐, 아니면 리바운딩을 하는데 다른 종목들로 좀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될 거냐, 그냥 처참히 무너질 것이냐,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계속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손들의 수급도 반반이다라고 보는 거죠. 대응이 더 중요한 영역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내가 사가지고 바로 반등해주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가격도 그렇게 딱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S&P 500이 이제 51선 이하로 내려왔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까지 움직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에 들어있는 빅테크들이 결국은 S&P 500들을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대형주 쏠림 현상이 계속 강해졌었죠. S&P 500 전체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는 했지만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시험대에 드디어 이번 주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좀 보면 매출액 550억 달러 이상 나오느냐, 요 컨센서스입니다. 550억 달러, 이게 일단 컨센이고요.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률 73% 이상을 계속 유지해 주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쭉 보면 74% 정도로 계속 엄청 높은 수준으로 다른 일반 제조업과를 상상할 수 없는 이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AI 버블이냐 또는 현재 진행형이냐를 말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전망보다는 이 부분들을 보고 대응하자라는 느낌의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고, 오전에 조선주들도 상대적으로 좋았고 2차전지들도 좋았는데 오후 뒤로 가면 갈수록 물량이 물량을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신에 다만 코스닥에서 조금 갈렸습니다. 1등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가장 잘 버텼고요. 최근에 가장 폼이 좋은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라이센스 아웃으로 급등했었던 ABL바이오가 투자 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그 종목을 못 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수급이 퍼져가는, 리가캠이나 보르노이, 알테오젠 다른 쪽으로 수급이 좀 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ABL바이오 실적 그 라이센스 아웃 전후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AI 랠리가 다시 재개되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수급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ABL바이오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투자 경고 들어오면서 하락했는데 추세를 깼다기보다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용인을 할 만한 정도고요. 1등인 알테오젠 조금 길게 보면 뭐 그냥 얌전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하는 느낌의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가장 좋은 보로노이, 그리고 또 뭐 올릭스 다 좋죠. 그다음에 오늘 많이 급등한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 목요일 이후에 IT 랠리가 다시 오면 아마 바이오들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고, 반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이오 쪽의 수급은 조금 더 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달, 10월달 좀 재미가 없었어요. 다른 종목들 올라갈 때. 근데 10월 말, 11월 초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의 수급을 이제 바이오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10월 달까지 별로 재미없었던 거는 원래 10월 달 정도면 라이센스 아웃이 어떤 우리나라 빅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었죠. 코스피가 지금 65%, 최근에 좀 70% 이상 올라갔다 좀 빠져서 65%고 역대 최대치로 많이 벌어졌었던 격차거든요. 근데
때마침 ABL 바이오가 수주가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격차가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 좀 지금은 나오는 상황,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섹터별 로테이션이 굉장히 오늘은 뭐 워낙에 좀 많이 ner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섹터별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빨리 돌아오는 시장이고요. 다만 저는 조금 이 구간을 잘 버티자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파생 쪽에서의 수급을 계속 저는 참고를 삼아서 보고는 있습니다. 코스피가 쉽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고 코스피는 아직 51선을 지켜내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선물을 거의 팔 만큼 팔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지수 하락이 2% 이상 거의 3% 가깝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는 2,500계약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민간 ADP 고용 이런 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지표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들, 고용이나 물가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뭐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또 들어올 거고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현물도 따라 들어올 거고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4,000포인트를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워낙에 좀 빨리 올라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이 올 상황에서 또는 이제 여기서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썼을 경우에 하락 MDD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면 여전히 저는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는 예상은 하고 대응 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바이오 위주의 비중이 높으시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겠지만 다음 주에 이 51선을 한국 시장도 깬다라고 하면 코스피는 사실 51선을 깨려면 한참 멀었죠.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거면 3,800선까지 깨져야 되는데 사실 뭐 언제든지 미국 시장 생각하면 조정도 가능한 위치기는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기아차들이 엄청나게 급락을 해야 되는 위치들입니다. 일단은 21선 깨졌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도 아슬아슬한 자리에 있어요. 일단은 11월 시장은 우리가 9월달 굉장히 어렵다라고 예상했지만 9월달, 10월달 시장이 좋았던 것처럼 11월은 주식을 좀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단기 매매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 격언은 대부분 많이 틀렸습니다. 대부분 올해 셀인메이였지만 주식은 3월달, 4월달부터 매도가 나왔고 9월달 시장 어렵다라고 했지만 9월달, 10월달은 역대 최대로 좋은 시장을 보여줬었고 11월달, 12월달은 주식 사야 되는 시기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에서는 더 많은 하락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거 보면 요날도 급락했다가 또 바로 반등했고요. 여기서 손절했다가 오늘 또 따라잡았는데 또 급락하고 했으면 이걸 퐁당퐁당 맞추는 게 아니라 당퐁당퐁으로 엇박타면 사실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라고 하면 사실은 뭐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11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주 11월 5일이었나 이때 IT 섹터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가 한 번 있었고 그날은 바로 반등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11월 14일 날은 하루 주고 반등했고 오늘 또 줬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차트가 깨졌다라고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리고 어제 저가를 또 오늘 종가가 또 지켜냈기 때문에 완전히 약세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그걸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내리고 온 거를 한 번 더 깨지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계속 갔었던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250만 원짜리 리포트를 본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목들이 11선에 걸쳐 있거나 21선에 걸쳐 있거나입니다.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또 좋아지면 또 언제든지 또 지나고 보니까 21선에서 샀었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깨지고 나면 거기도 깨져버렸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반등할 거야 무조건 깨질 거야 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지나고 보자가 1번입니다. 삼성전자도 모습이 더 안 좋네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제대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11선, 21선을 한 번에 다 깨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도 한 번에 깼지만 바로 되돌려 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반등은 또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약간 특수성을 좀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긴 할 겁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하자. 여기서 팔고 나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지극히 결과론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더 보거나 또는 이익을 좀 덜 보거나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품론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거품론은 우리가 보시면 사실 이건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여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커지느냐 언제 터지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우리 계속 비교를 하는 게 2000년대 버블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의 버블은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과한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성적이고, 과거의 버블 시대 때는 이게 버블인지 모르고 계속 좋다 했는데 지금은 버블인 거 아니야 계속 떨어질 때마다 투자자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포지션을 바꾼 사람들도 있고, 가장 시장에서 변곡이 나오는 거는 어느 한쪽으로 쏠렸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위프에 등록된 헤지펀드들의 의견도 반반씩 갈립니다. 누군 한 반절 정도는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린 헤지펀드도 있고요. 누군가는 공매도나 비중을 줄인 헤지펀드들도 있고, 지금 딱 반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점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는 세워놓고 대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LLI나 릴라이릴리나 그다음에 이런 빅테크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주식시장을 팔고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팔고 싼 섹터로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폭락의 느낌, 하루 정도는 뭐 폭락할 수 있지만 뭔가 시장이 붕괴돼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간다. 왜냐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실적들이 너무 좋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로테이션에 대비해서. 근데 그 이제 시장이 폭락해서 막 순식간에 이미 반토막 난 종목들도 몇 종목들은 있죠. 이제 시장이 그렇게 빠지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쏠림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와 지금 엄청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실제로 베팅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한쪽이 뭐 수혜를 보는 쪽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의견이 대립한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일단 지금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반기 주도주는 이미 바이오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아마 이제 코스피로 시장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코스닥에서 수급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블랙홀 역할을 계속 할 거고, 시장 대비 오늘 또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가 나왔죠. 그리고 리가캠도 그렇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유한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좀 아직은 아니지만 유한, 한올, 그다음에 에이프릴 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다 바이오들입니다. 반대로 소부장 단에서는 조금 갈리죠. 소부장은 좀 잘 가리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바이오는 뭐 특별히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바이오 마무리하고 소부장 얘기하겠습니다. 타임폴리오 그냥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바이오 ETF를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오 ETF 찾아보고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바이오 위주로 보시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올릭스, D&D, 오스코텍,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미 바이오 ETF 운용사에서 이미 한번 검증하던 종목들이잖아요.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뭐 기술력이든 재무제표든 괜찮으니까 이 안에 상위 종목으로 편입을 해놨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단으로 매매를 하실 거면 이 안에서 골라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 ETF들 뭐 코덱스 바이오도 있고요, 타임폴리오도 있고요, 코액트 바이오도 있고 하니까 모든 운용사들이 다 좋게 본다라는 바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골라서 개별주들을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소부장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잘 가는데 하이닉스가 일단은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죠. 사실 하이닉스는 오늘이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동안 사실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조정 없이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좀 조정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만약에 횡보를 한다, 기간 조정으로 이 조정을 버텨낸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지 한 6개월 정도 올랐잖아요. 6개월 정도 오른 건데 우리나라 통상 주도주들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짧아도 최소 1년입니다.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지금 HD 현대일렉처럼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3년을 가져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6개월이면 최소한 싼 고점을 찍든
아니면 한 번 더 불꽃을 태우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조정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갈지, 뭐 21선까지 내려왔다 갈지, 그러면 지금보다 한 4, 몇 퍼센트 더 빠지긴 해야 되는데, 분명히 첫 번째 여기 21선 터치는 첫 터치이기 때문에 지켜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 올라갈 때 주식 보면 한 번도 21선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11선만 지켜내고. 그러면 21선 첫 번째 터치는 분명히 다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1선 내려오면 사야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등이 신고가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그 이후의 상을 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6개월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6개월 이제 겨울까지 딱 6개월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올라갔다가 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과거 삼성전자 보면 2016년부터 17년까지 보면, 이때는 보면, 이때도 보시면 1년 반 올랐거든요. 대략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2016년 여름부터 2018년 딱 초까지 2017년 말고 1년 반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사실 삼성전자 최대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2017년도에 최대였고 사상 최대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올 때 보면 실적 발표 때예요. 4월달 뿅 올라갔다가 다음이 7말 때, 요때 7말 8초 요때 한번 반등 또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지만,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은 2018년도에 나왔는데 주가는 2017년도에 많이 올랐다. 지금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궤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아직은 오른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전자 닉스 갈 수 있는 흐름은 좀 더 남았다. 물론 전제 조건은 엔비디아가 지켜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삼성전자 일단은 아직은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내려오면 추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들은 종목들이마다 갈립니다. 최근에 레거시 낸드나 디램이든지 간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이걸로 인해서 주가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이 잘 안 나와요. 증설이 나와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도 채워놓고 부품도 채워놓고 하는데 그게 없죠. 뉴스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소부장단은 굉장히 종목들마다 격차가 많이 갈립니다. 최근에 기판이나 뭐 코리아 서킷이나 TLB나 대덕전자 같은 것들은 좋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소부장들은 또 다른 흐름이죠.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힘을 잘 못 쓰고 있죠. 한미반도체만 보더라도 확실히 좀 다른 흐름들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코리아 서킷 보면 레거시 반도체 기존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고, 뭐 원익 IPS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또 빠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냥 대표적인 종목들만 말씀드렸지만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은 또 흐름은 좋지만 이런 것들은 또 좋죠. 근데 지금 또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PSK 홀딩스, 이거는 뭐 PSK를 보죠. PSK도 이거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최근에 안 좋고, PSK 홀딩스는 이제 HBM 쪽인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공부한 거 대비 엄청난 리턴이 오는 시장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충분히 그 정도 변동성을 주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소형주가 더 수익률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막 급등도 하고 뭐 빠질 때도 그 정도 빠지지만 뭐 이런 정도의 변동성들 계속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만약에 한국 시장을 계속 사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주들을 살 거기 때문에 전자닉스의 우선장은 저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게 구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이렇게 무너지기, 전자가 쉬기 시작하니까 요때 소부장들 움직였고, 요때 바이오가 2018년 봄에 좋았습니다. 2018년 여름에 뭐가 있었냐면 대북주 랠리가 있었어요. 대북주 랠리.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었던 그런 흐름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에 대형주들이 시장 수급을 다 가져가는 흐름이라서 일단은 지금 대형주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 통틀어서 다 대형주들을 좀 채운 다음에 소형주들을 채우시는 게 조금 일부 하시는 게 낫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처럼 큰 대형주들을 먼저 채워놓으시고 소형주 채워놓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조선 쪽은 일단은 오늘 HD 현대중공업 흐름이 좋긴 했습니다만, 이제 조선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올해 수준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모멘텀 소멸로 빠졌다가 이제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 그런 국면인데, 내년도 물량 받아야죠. 이제 올 연말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이제 수주 목표 달성은 안 했지만 일부러 좀 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그룹이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한 모멘텀도 내년에 많이 남아 있고, 내년까지도 내러티브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섹터예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그 주식을 사기 위한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죠, 모멘텀이. 근데 조선은 이제 거의 연말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뭐 있다라고 하면 뭐 속속 나올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2천억, 4천억 뭐 이런 수주 나와도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있을 이유는 반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들 보면 이제 수급이 빨리빨리 붙질 않죠. 워낙에 다른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처럼 좀 강력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수급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같은 거면 좀 많이 밀렸죠. 고점에서 많이 밀렸는데 일정 부분 떨어지면 또 밸류에이션 콜이 또 들어올 겁니다. 내년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흐름이냐, 또 그거는 또 지금은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딱 중립 정도 의견, 조선은 나쁘진 않은데 뭔가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좀 비싼 느낌인 거죠. 근데 또 너무 떨어지면 이 정도면 사야지 하는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연말 이제 결국 수주가 나와야,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나와야 시장에서 좀 세게 올라갈 텐데 그 모멘텀이 연말까지는 좀 없다. 내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 2달 동안의 기회비용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차전지 좀 보면 LG화학, 올해 전구체 국산화, 포스코 퓨처엠 두 곳입니다. 네, 시장이 썩 오늘은 뭐 밀려가지고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ESS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로 이제 좀 대체되면 중국산이 빠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 흐름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ESS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는 거고 AI와 연결되기 때문에 간밤에 뭐 테슬라 올랐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오거나 그런 일은 이제 점점 상관관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유럽이 전기차가 좀 더 팔리긴 하겠지만 거기는 중국산이 확실히 수혜가 좀 되는 것 같고, 미국은 내년부터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딱 ESS만 보고 가는데 이제 ESS가 AI와 연동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AI와 연관 관계를 이제 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도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좀 보고 움직여야겠죠. 바이오 sek터들은 확실히 이번 주에 좋았습니다. 그거 외의 섹터들은 다 나빴고, 목요일 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가 끌어내리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흐름이 더 강화돼서 바이오가 더 세지거나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지거나 그런 흐름이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목요일 날 보고 결정하셔야죠. 잘 모르겠으면 현금화 해놓고, 지금 다들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늘 막판에 우르르 밀린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자라는 심리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에드세이코타라는 추종가가 한 건데요. 훌륭한 매매 요소는 1번도 손절, 2번도 손절, 3번도 손절이다. 살아만 계시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면 꽝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살아만 남고 리스크 관리 잘해서 더 먹고 덜 먹고는 나중 문제고, 기회는 분명히 또 어떤 섹터든지 간에 랠리장이 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는 손절매니까 그 리스크 관리 잘 하셔서 살아남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내년에 또 금리 인하, 연초에 또 금리 인하 확률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하게 되면 우리가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이른 것 같습니다. 너무 손절매 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팔더니 올라갔다, 한 번에 그 뭐랄까요, 좀 좋은 기억 때문에 계좌를 망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팔고 올라간 케이스도 있지만 안 팔았는데 그 계좌가 쭉쭉 내려오다 보면 그 한두 종목이 계좌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물타기를 만약에 해버렸는데 더 내려가 버리면 손실금이 눈덩이처럼 또 불어나죠.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 뭐 취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밸류에이션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손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리면서 오늘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다음 시간까지 잘 살아 계셔서 또 좋은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